많은 분들이 이 숫자만 보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내 월급은 200만 원이니 받겠구나, 혹은 내 연금은 300만 원이니 탈락이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통계가 만들어낸 착시일 뿐, 실제 수급 여부는 전혀 다른 곳에서 결정됩니다. 누가 합격하고 누가 탈락하는지 그 구조적인 원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근로소득의 역설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에는 일하는 노인을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정부는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100%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116만 원을 기본적으로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계산해 볼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표면적인 소득은 기준액인 236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탈락입니다. 하지만 공제식을 대입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고 다시 30%를 감하면 정부가 인정하는 소득은 약 128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이분은 월 300만 원을 벌면서도 기초연금 전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몸을 움직여보는 근로소득에 대해 정부는 매우 관대합니다. 그러니 근로소득이 높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는 것은 내 권리를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산의 소득 환산입니다. 많은 탈락자가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소득은 없는데 집 한 채가 발목을 잡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법은 집과 현금을 잠재적인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부동산과 현금의 셈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즉 일반 재산은 최소한의 주거 권리를 인정해줍니다. 대도시에 산다면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집값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공제액을 뺀 3억 6,500만 원에 대해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20만 원이 됩니다. 즉 5억 집 한 채는 월 120만 원의 월급과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반면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훨씬 가혹합니다. 생활준비금으로 인정해주는 공제액이 고작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만약 통장에 노후자금으로 2억 원을 넣어두셨다면 이는 월 60만 원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집값 2억과 현금 2억은 다릅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전략적으로 고려한다면 현금 비중을 줄이고 부채를 상환하거나 주거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자동 탈락의 함정들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시스템이 부유층으로 분류해버리면 그 즉시 자격이 박탈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급 승용차입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서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차,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차량을 소유했다면 소득 인정의 계산은 무의미합니다. 그냥 탈락입니다. 물론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나 생업용 트럭은 예외지만 최근 뽑은 제네시스 같은 고급 세단이 있다면 명의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무료 임차 소득입니다. 본인 재산을 다 처분하고 자녀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자녀 집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넘어가면 그 집에 사는 자체가 소득으로 봅니다. 약 20억 원짜리 자녀 집에 산다면 부모님은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월 130만 원을 버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수급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증여의 배신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헐값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전산망은 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증여한 재산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타 산정 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부모의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이죠. 재산은 자녀에게 넘어갔는데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내 재산으로 잡히는 최악의 상황, 결국 집도 잃고 연금도 못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6년 선정 기준액인 236만 원과 378만 원. 이 숫자는 절대적인 커트라인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냐 연금소득이냐, 재산이 집이냐 현금이냐에 따라 이 숫자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내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탈락하더라도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하십시오. 매년 기준은 완화되고 물가는 오르며 여러분의 재산 가치는 변동합니다. 올해의 탈락이 내년의 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막연한 추측으로 관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설계를 응원합니다.